피터 린치는 발품을 파는 투자를 강조를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실생활에서 돌아다니면서 투자할 종목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직접 관심 있는 기업을 방문을 했고요. 직접 도넛을 먹어보고 맛있고 잘 팔리는 것을 확인하고 샀고요. 자기 와이프가 스타킹을 계속 사 입는 걸 보고 그 스타킹 업체를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났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품을 팔아서 직접 기업을 발굴해내는 그런 기법이고요.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는 겁니다. 예, 못 나가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인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단기적인 시세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요, 정말 50% 100% 주는 기업들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고가 종목은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주식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많은 투자 대가들이 자기만의 기법으로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공식처럼 받아들여가지고, 수학 공식처럼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그대로 적용하다가는 현재 주시장에서는 그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레전드에게 듣는다. 오늘은 유성치 운용형 만나보겠습니다. 운용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짧게 오늘 좀 시황 여쭤보고 갈게요. 오늘 좀 네. 약보합권에서 좀 견주한 움직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주말 동안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좀 가열을 시키는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 판단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그런 투기적인 수요를 조금 죽여놓는 게 좋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발 그 악재는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아직 시일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될 거라 보기보다는 역시 합의를 찾아간다고 본다면 지금의 이런 유동성 장세는 끝났다기보다는 좀 숨고르기 이후에는 또 한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 조정을 또 좋은 기업들, 또 어닝 시즌이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들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광고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광고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데요. 많은 투자 대가들의 그 기법을 그대로 우리가 현대 주식시장에 적용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해가지고는 수학공식처럼 맞아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어요. 그 투자 대가들이 성공했던 것들을 보면 공통된 점이 뭐냐면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장기 투자한 거예요. 예, 그거 하나는 딱 공통된 점이거든요. 나중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리겠지만 마젤렌 펀드라는 이 피터 린치가 13년간 운영했던 이 펀드가 무려 2,700%의 수익을 냈어요. 네.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정말 황당하게도 이 펀드에 가입했던 고객들 중에서 절반은 손실이 났습니다. 더 특이한 점은 마젤렌 펀드가 한 해도 손실이 난 적이 없는 펀드예요. 대공황 때도, 1988년 대공황 때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마젤란 펀드라는 2,700%의 수익을 낸 그 펀드에 가입한 고객이 절반은 손실이 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주식 투자는 단순하다. 좋은 기업을 사게 사서 그 기업의 가치가 올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차이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종목 고르는 눈은 다 비슷비슷해요. 결국은 마인드의 문제거든요. 내가 이 시장을 접근한 방식이 도박적이냐, 투기적이냐, 아니면 정말 진정한 회사의 주주로서 내가 그 가치를 키우고 나갈 때까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 피터 린치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이런 좋은 기업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많은 피터 린치나 오닐이나 일리암 오닐이나 여러 가지 제가 투자의 대가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실전에서 그러면 내가 그런 기업을 골라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많이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예, 제일 핵심적인 게 뭐겠어요? 제가 갑자기 주말에 공부를 하다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대가들의 투자 기법을 노하우를 전수해 드렸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되거든. 그냥 듣고 지나쳐 버리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직접 주식시장에서 내가 좋은 기업을 발굴해낼 때 어떤 툴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사업보고서예요. 네, 사업보고서.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가가 추천을 한다. 에너지 추천을 한다. 정부사 직원이 이 종목 좋습니다 하고 추천을 했을 때 그 기업이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투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도. 네, 최근에 젊은 사람들은 20대, 30대들은요. 다 압니다. 다 공부해보고 이 사람이 이런 종목을 추천해도 얘는 조금 공부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기업을 추천하는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파악을 하지만 연세가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그저 그냥 좋다고 하면 사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큰 손실을 봤단 말이에요. 적어도 내가 비중 있게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공시를 기업들이 다 하는데요. 정기 공시가 있고 뭐 그때 이제 어떤 뭐 내용이 나왔을 때 수시로 하는 공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 보고서 같은 경우는 정기 공시예요. 1년 동안의 그런 성과를 보고하는 게 사업 보고서고요. 반기간의 성과를 보고하는 게 반기 보고서고요. 분기는 아시다시피 그 1분기하고 3분기 끝나는 시점에서 45일 안에 또 분기 보고서를 내놓거든요. 이 세 가지가 사업 보고서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뭐 분기 보고서 나오고 반기 보고서 나오고 1년간 연간 보고서 최근에 사업 보고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3월달, 4월달 다 나오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돼요. 3월 말에 거의 다 나오니까 지금 제일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내 기업이 궁금하다면 지금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세요. 인터넷상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종목 코드나 이름을 치시고 종목명을 치시고 거기에 사업 보고서가 다 떠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걸 누르고 그 회사의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안에서 힌트를 엄청나게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돌려서 이야기하지만 이 산업이 속한 업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죠? 회사 자체에서 발표를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어떤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어떤 쪽에서 매출을 일어나는지 그리고 지금 공장 가동률은 어떤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가 가동률이 좋고 앞으로 연구 개발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죠? 내가 추측한 대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힌트를 얻게 되면 이 기업은 아직도 괜찮구나 하고 중장기로 계속해서 비중 조절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예상치 못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나 기대했던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 사업이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주담이나 탐방을 통해서 또 물어봐야죠. 그렇게 해서 또 의구심을 해소하고 해소가 되면 가져가되 그렇지 않다면은 비중을 줄여 나가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점검을 해 나가야 돼요. 체크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사업 보고서입니다. 사업 보고서를 읽지 않고 투자를 한다? 그거는 뭐 말이 안 되겠죠. 피터 린치라면은 피터 린치보다도 사업 보고서 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오렌 버핏이에요. 그죠? 오렌 버핏은 뭐 하루에만 막 수십 개의 사업 보고서를 읽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기업, 수천 개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읽는 것보다는 내가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10번, 20번 읽는 게 좋다. 10년간의 사업 보고서를 다 챙겨보는 거예요. 매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고 조금의 변화에도 예민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 보고를 보면서 오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죠. 바보도 운용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라. 왜? 경영자는 그저 장기적으로 계속 바뀔 거니까. 그죠? 결국에는 어떤 경영인이 들어오더라도 시스템상으로 그래서 사업 구조상으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에 투자한다면 대박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소비자 쪽이나 뭐 코카콜라라든지 뭐 월마트라든지 이런 기업들 많이 투자했잖아요. 그래서 뉴욕타임즈도 그렇고 그런 유해 기업들 많이 투자하다가 최근에는 오렌 버핏도 약간 이제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게 미국이 성장률이 예전 같지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한계를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중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삽니다. 왜? 성장률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죠? 미국이 예전 같은 성장률이 아니라면 역시 포트를 이제는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그때의 기법으로 하면 안 돼. 시장 상황에 맞게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가, 그러니까 주요 사업 아이템을 일단 먼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매출이 어느 쪽에서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그 다 나와 있거든요. 예, 사업 내용을 보면 그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예, 이래 뭐 디스플레이 사업부에서 얼마나 하고 무슨 사업부에서 얼마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모바일 사업부에서 얼마나 나오고 무슨 사업에서 얼마나 나오고 매출이 얼마고 비중이 얼마고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핵심적으로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 보고서 저도 보지만 매번 제가 볼 때마다 가장 열심히 보는 것은 사업 내용이에요. 그 사업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회사 개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업 내용 안에 회사가 이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딱 나와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거고 이런 점에서 장점이 있고 이런 점은 리스크가 있지만 이렇게 우리는 사업을 해 나가서 경쟁력을 키울 거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왔던 자료들, 뉴스들, 리포트들을 조합을 했을 때 거기에서 그 연결에 들어가다 보면요. 답은 어느 정도 한 7, 80% 이상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사업 보고서는 꼭 읽어봐야 돼요. 그 중에서도 사업의 내용,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읽으면서 내가 이 회사를 어떤 관점으로 투자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피터 린치가 항상 어떤 기업을 6가지로 분류를 했잖아요. 아, 나는 이 기업을 대형 우량주로서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과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다. 또는 고성장주로서 나는 이 기업을 10배, 20배 먹기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다. 아니면 나는 고배당주로서 안정적으로 주가 차익보다는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다.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업 보고서 안에서 내가 어느 쪽을 볼지가 딱 결정이 나는 거지. 배당 많이 해주는 회사면 매출 성장률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죠? 작년 대비해서 올해 얼마만큼 배당을 늘려줬느냐. 그 부분만 좀 중점적으로 분석을 하면 되는 것이고, 고성장주라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뭐 연구개발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역시 수익 모델과 가치 사슬에 관련된 거. 이 기업만 보시면 안 돼요. 그걸 읽다 보면은 그 안에 나와 있는 나머지 경쟁 업체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산업을 현황을 브리핑을 하면서 관련된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요. 그 경쟁 업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와요. 그랬을 때 이 회사가 그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비교해야 돼요. 적어도 내가 그 기업을 투자한다면 동종 업체들에 대한 매출액과 영업이익 현황을 쭉 다 뽑아놔야 돼요. 시가총액부터. 예? 시가총액부터 이 기업의 자본 총액이 어느 정도인지, 이 기업의 자본 잉여금은 어느 정도인지, 이익 잉여금은 어느 정도인지, 퍼는 어느 정도인지, PBR은 어느 정도인지, ROE는 어느 정도인지, 그죠? 현금은 어느 정도 들고 있는지, 적어도 매출액은 최근 몇 년 동안 어떤지, 그것들을 도표화해야 돼요. 엑셀 작업을 하시더라도 귀찮더라도 한 번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비교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러면 이 회사가 이 업종 내에서는 이 정도의 이치를 차지하고 매출이나 영업이익 성장률은 가장 뛰어난 회사구나. 예, 기술력이 있는 회사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고, 아, 이 회사는 지금 자본 잉여금의 수준을 봤을 때 동종 업계에서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이 회사는 20억, 30억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 회사는 앞으로 무상증자를 적어도 한 번에서 두 번을 할 수 있겠구나. 100%씩. 한 방에 200%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까지도 다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꼭 보셔야 되고요. 적어도 그 동종 업종 안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따로 도표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분석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주석과 재무제표를 이제 읽어봐야 되겠죠. 이것은 다 보면 안 돼요. 중요한 것만 몇 개 보면 돼요. 저는 매출액하고요, 영업이익의 성장률을 제일 중요시 여기거든요. 요거 하나만 봐도요, 크게 무리 없습니다. 재무제표는요. 자, 그리고 사업 모델 파악하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게 똑같은 거예요. 주요 제품에 대한 사항과 매출에 관한 사항. 제목이에요.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요 제품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매출에 관한 사항에서 나와 있어요. 예, 아시겠죠? 사업 보고서에. 그러니까 그걸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업 부분별 요약 재무 현황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업 부분별로 해서 매출액이 얼마니, 영업이익이 얼마니, 전체 매출에서 비중이 얼마니,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딱 보면 그냥 회사에 대한 그 기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수익 모델과 가치사슬 관련된 거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지배구조 파헤치기입니다. 제가 앞에 걸 다시 한번 봤네요. 자, 첫째 제가 중요시 여긴 게 뭐냐면 자본 그 총계가 상당히 중요해요. 예, 왜? 자본 총계하고 주가는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자본 총계가 늘어나면서 주가도 같이 움직여요. 도표를 만들어 보면, 그래프를 만들어 보면 자본 총계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주가도 올라갑니다. 그 말 뜻은 뭐예요? 그 말 뜻은 뭐예요? 그러니까 자본 총계가 늘어난다는 것은 뭐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익 잉여금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 납입 자본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상장하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을 것이고, 자본 잉여금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이 있고 기타 자본이 있는데요. 그 이익 잉여금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또 힌트가 나오는 거지. 뭡니까? 동종 업계에 있는 기업들의 자본 총계를 쭉 뽑아보고요. 시가총액을 같이 한번 뽑아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본 총계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가 나오는지 알겠죠? 그죠? 자본 총계가 예를 들어서 뭐 한 500억이 돼. 그런데 시가총액이 한 5천억이 되는 기업이 있고요. 어떤 기업이 지금 자본 총계가 500억이 되는데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안 되는 기업도 있을 거예요. 동종업종이라면 어떤 걸 사야 됩니까? 3천억밖에 안 되는 그 기업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상당히 이거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면 한번 비교해 보세요. 화학업종이라면 화학업종 내에서 자본 총계가 이 정도인데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 기업이 정말 매력적인 기업이구나. 아니면 업종 내에서 별로 메리트가 없는 기업이구나. 바꿔 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배구조 파헤치기에서 그 다음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의 주식 소유 현황 이거 보셔야죠. 그리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 최대주주들이 지분을 계속해서 매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장 내에서. 근데 정말 실세가 매집을 하는 건지 뭐 나중에 퇴직할 사람이 매집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보고서를 보고 이게 어떤 관계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부사장인데 계속해서 수십 년간 이 회사를 이끌어왔고 실질적인 대표라고 판단된다면 그 사람이 지분을 인수했을 때 대박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면 친인척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을 실세들을 파악하는 작업을 하려면 최대 주주들이 누구인지를 꼭 보셔야 되고요. 특수관계인이면 어떤 관계인지를 또 파악을 해야 돼요. 뭐 전화 한 통만 해봐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임원 및 직원의 해양.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넷째, 자본금 변동사항과 배당해가는 사항. 그죠? 뭐 자본금이 그동안 어떻게 뭐 진행이 되어 왔는가, 유상증자를 했나, 무상증자를 했나, 뭐 이런 것들하고 배당해가는 사항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특히 최근 장은 고배당주들이 장기적으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배당해가는 사항도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항목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회사의 개요란에 보면 가끔씩 그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딱 타이틀이 나와요. 대부분은 안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기업이 앞으로 이 사업을 향후에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장래 사업 및 경영 계획 또는 기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라고 해서 투자자들의 별도로 안내를 합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미리 추측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가 앞으로 신규 사업 쪽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지를 미리 알 수가 있고요. 사업 보고서 중에서 재무에 관한 사항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 총계 꼭 보시라. 납입자본, 주식 발행 초과금, 이익잉여금, 기타 자본 항목이 있는데요. 결국은 순이익을 많이 냈을 때 그것을 유보를 해놓는 것이 이익잉여금이거든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의 꾸준한 증가가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고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는 회사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자본 총계가 늘어나는 회사는 주가도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업의 내용 중에서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설비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 성장 한 번 더 그죠? 점프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상당히 많이 그죠? 투자를 하고 있죠. 설비 투자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근데 생산 능력이나 생산 실제 가동률, 생산 설비 현황, 매입 계획 등을 기재하는데요. 역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동률입니다.
예, 그죠? 현재의 그 기업의 성장 가능성, 가동률이 뭐 90%, 100% 되면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만큼 가동률이 좋다는 것은 이 산업이 엄청나게 호황이라는 거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동률입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 중에 연구개발 비용 및 연구 분야가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한미약품이요. 예전에 저도 그 사업 보고서를 보다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한미약품이 거의 그 연구개발비를 매출액 대비해서요 20% 이상, 20에서 한 25% 사이로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투자를 했어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 회사가 지금 실적도 안 좋은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연구개발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그죠 신약을 개발하면서 터졌죠. 바로 그겁니다. 예, 지금 당장은 그죠 피해를 그러니까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회사 재무제표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연구개발을 많이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하이닉스가 한 8.4% 정도 해요. 매출액 비중 대비해서. 삼성전기가 7.9% 정도 합니다. 대부분은 장치 산업을 하는 회사들이 조금 많이 하죠. 근데 이렇게 많이 연구 개발을 하는 회사들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큰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예전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일부 반도체 장비 업체들 보면요. 연구 개발 비용이 꾸준히 늘었고요. 특히 연구 분야, 신사업 분야에서 여러 가지 연구 개발 분야들이 나왔었는데요. 3D라든지, 3D 랜드라든지, TCL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몇 년 후에 대박이 나면서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리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요. 피트린치의 마젤란 펀드가 13년간 2,700% 수익을 냈는데요. 한 해도 손실을 내지 않은 마젤란 펀드. 근데 펀드 가입자의 절반이 손실을 냈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피트린치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참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단기 성과에 집착한 그 고객들이요. 1년도 채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코스트널리 이런 말을 했죠. 단기 투자는 기업의 가치와 성과를 고려하지 않은 투기이고 노름이다. 인내심을 갖고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100%다 제가 뭐 장기 투자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절반 정도라도 10배, 20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한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피트린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업 보고서 안에 모든 답이 있다. 기본에 충실하자는 원칙을 다시 한번 또 유성치 전문가의 또 강의를 통해서 좀 상기를 시켜봤습니다. 얘기 중간에도 나온 것처럼 사업 보고서 한미약품을 유심히 봤었다. 연구개발에 10년간 집중 투자를 한 이유가 오늘 이 실적 분출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한미약품 아직 상한가 시세 유지하고 있고요. 좋은 실적 냈던 LG화학의 장주 고점 라인 지나면서 7%까지 상승폭 키워내고 있습니다. 지수는 주춤한 구간에서 실적주들 이슈주들이 오늘 장 끌고 가고 있는데요. 남은 장도 대응 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